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7일 일요일 오후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식이죠. 참 회사는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등락이 심한지 항상 또 뉴스에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종목이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한번 차트 모양을 한번 볼까요? 차트 모양을 보면은 정말 그 코로나 이전에도 등락이 심했어요. 등락이 심하고 쭉 내려오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38만 8천원, 이제 38만 9천원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뭐 반토막도 더 난 것이죠. 15만 8천원이니까요. 참 이 회사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과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지. 한번 기본적인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한번 보죠. 시가총액 27조 3천억, 아주 큰 회사죠. 27조 3천억. 매출액 1조 9천억. 시가총액에 비해 가지고는 매출액이 좀 뭐 작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업이익 7,500억.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비율로 한번 보죠. 자, 부채 비율 보면은 39%. 부채도 없는 회사예요. 아주 재무 구조도 좋은 회사고요. 유보율도 2,920이니까 뭐 자본 유보, 그 이익 유보도 상당히 많이 됐다는 얘기고요.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39%입니다. 39.36. 그러니까 40% 가까이 된 것이죠. 뭐 굉장히 높은 거죠. 요즘 뭐 제조업체에서 10% 넘겨도 아주 행복한데 39%라면은 정말 행복한 회사죠. 지배주 순이익률 30%, ROA 11%, ROE 15%. 참 이런 것으로 보면은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회사인데요. 근데 퍼가 좀 높죠. 퍼가 47%. 퍼는 낮을수록 좋다고 하죠. 퍼가 한 10 정도면은 좋다는데 퍼가 47%니까 정상적으로 좋다고 하는 그 10의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4-5배 정도 높은 건데, 근데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다 높아요. 이런 업종들이 퍼들이. PBR도 6.9니까 PBR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한번 그 동종업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퍼를 보면은 퍼 동종업계 셀트리온이 이 부분이 셀트리온입니다. 여기 보면 2022년 연두색이 초록색 부분이 2022년이네요. 자, 코스피 이약품보다는 퍼가 그래도 낮아요. 셀트리온이. 뭐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조업 다 합쳐놓은 것이다 보니까 이것과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코스피 이약품과 비교할 때는 그래도 퍼가 높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률이라고 그랬죠. 예, EPS는 낮네요. 아무래도 그 배당 자체가 주당 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가총액에 비해 가지고 매출액이 좀 낮은 게 보였죠. 예, 그러한 부분인 것 같고요. ROE를 보면은 자기자본 수익률은 뭐 반대로 코스피 이약품 그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게 높다는 게 미래에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성장이 빠르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나쁜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빚도 없죠. 영업이익률도 뭐 39%에 해당되죠. 퍼가 높다는 거, 이거 하나가 단점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 보기 전에 요즘 수급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도 요 근래에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줬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다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들어왔네요. 뭐 그렇지만서도 요 근래에서 아주 홀대받는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죠. 어떤 종목들 보면 계속 외국인들이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파란색이고 개인들만 빨간색이고 이러하지 않습니까? 근데 셀트리온은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 수급도 그렇게 나쁘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바닥권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20년 3월, 여기가 코로나 발생했을 때니까요. 뭐 거의 그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다 내려온 것이죠.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25만원대, 뭐 30만원 가까이, 뭐 적게는 20만원, 뭐 이렇게 움직이던 주가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수익도 많아졌는데, 진단키트 부분도 있고, 그 치료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더 수익이 좋아졌는데 더 내려갔습니다.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보죠. 주봉으로 대충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한 4년 사이로 볼 때는 지금 최저점에 와 있는 거죠. 거의 바닥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굳이 또 뭐 3바닥, 4바닥을 찍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조금 더 내려갈 정도, 뭐 한 10,000원 정도 더 내려갈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그 10,000원 정도 내려가는 것이 뭐 10%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부분에서 한 7, 8% 정도, 6, 7% 정도, 그 정도 내려가면은 4년 사이에서 그 최저점에 도달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볼 때도 보통 이런 이익률이 괜찮고 그러면은 저점 찍고 올라가는 확률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즘 그 셀트리온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면은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은 그 셀트리온이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 이어 케미칼 의약품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 바이오 의약품은 무엇이고 케미칼 의약품은 무엇인가 한번 기본적으로 몰라도 되는 얘기지만서도 그래도 셀트리온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화학 그러면은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화학 그러면 케미스트리, 생물학 그러면은 바이올로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은 좀 생물학적인 의약품을 말하는 거고, 이 일반 의약품, 화학적으로 만든 의약품은 케미칼 의약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이오시밀러가 무엇인가 한번 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보통 그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만들면은 그 특허권을 갖게 되죠. 근데 20년 정도 특허 기간이 지나면은 다른 회사들이 그것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발한 그 제품을 오리지널이라고 칭하죠. 오리지널. 그리고 우리가 화학적인 결합을 가지고 만든 것은 복사하기가 쉽겠죠. 그 프로테즈를 맞추고 하면은 정확한 그 복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약을 복제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동일하게 만료된 의약품을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제조하여 만든 의약품을 복제약이라고 한다. 제너릭 드러그라고 한다는 거죠. 영어로요. 근데 의약품 중에서는 화학적으로 합성하지 않고 항체와 같은 생물 의약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케미컬 의약품이 아니고 바이올로지컬 의약품이라는 얘기죠. 이는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없어서 세포에서 생산을 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생물 의약품 중에서 특허가 끝난 의약품은 제조회사에 따라서 세포를 생산하는 조건과 단백질 의약품을 정지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기존 특허받은 단백질 의약품과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제약이라고 하지 않고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른다. 또는 바이오 제너릭이라고 부른다. 복제약은 제너릭 드러그라고 하고 여기는 바이오 제너릭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은 바이오시밀러죠. 바이오시밀러요. 자, 이때 처음 제약회사가 개발한 생물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의 참고제품, 레퍼런스 프로덕트라고 한다. 오리지널 약품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꽃 같으면 오리지널 약품인데
그러니까 제너럴 드러그인데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제품을 참고 제품, 레퍼런스 프로덕트라고 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오셨죠? 자,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참고 제품이 다른 이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화학적으로 합성하면은 오리지널과 복제약이 동일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약품 효능도 완전히 동일하겠죠. 그러나 항체를 비롯한 단백질 약품은 화학적으로는 합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백질 위치와 정도가 단백질마다 서로 다르고 생산하는 세포와 배양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단백질 약품은 효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참고 제품과 효능을 비교하여 약품의 기능에 변화를 주지 않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면은 바이오시밀러로 인정을 해주게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참고 제품이라는 오리지널 약품이라는 말이죠. 오리지널 약품이 이러한 구조,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바이오시밀러는 그 단백질 생성 과정 같은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포 배양 조건도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요게 돌기가 예를 들어 4개가 있는데 여기는 2개밖에 없다. 뭐 이러한 얘기죠. 그렇지만 약품의 기능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약이라고는 보지 않고 바이오시밀러라고 한다. 이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는 일반 이러한 제품을 개발할 때는 굉장히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연구 노력이 많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을 참조로 20년이 지난 이 제품을 참조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개발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렴한 단가로 다량 생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이오시밀러의 제조.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참고 제품과 동일한 공정으로 제조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상실험하여 혈액검사 결과 생물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경우에 동등성을 인정받아서 바이오시밀러로 인정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뭐 크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게 되겠죠. 셀트리온 제품만 알아보죠.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뭐 이러한 제품들입니다. 램시마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치료염 뭐 이런 것으로 원래 이 약품을 이러한 약품을 제조한 회사가 센터코라는 회사에서 그 레미케이드라는 그 제품이 있었는데 이 레미케이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생물학적으로 비슷한 약을 만든 것이 램시마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2년 7월에 국내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램시마가요. 그래서 여기 2016년 2월에는 유럽 의약품청에서도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거고요. 또 이외에도 허주마라는 것은 전이성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에 효과가 있는 허셉틴이라는 그 약품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이죠. 그 허주마는요. 그 다음 트룩시마는 그 맙테라라는 그 약품이 오리지널 약품이 있는데 이 오리지널 약품이라기보다 레퍼런스 프로덕트라고 그랬죠. 레퍼런스 프로덕트 참고 제품. 그 참고 제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만든 게 트룩시마라는 것이죠. 그 림프종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개념상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일봉을 잠깐 우선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3월 22일 날 이렇게 큰 거래량이 발생됐어요. 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주가도 아주 대폭 하락을 했죠.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 보면은 이번엔 5,600억 블록딜 소식, 셀트리온 삼형제 뚝 떨어졌다 이거죠. 블록딜이라는 말이 지난번에 삼성 SDS에
회사도 그 말씀을 드렸죠. 딜이라는 게 서로 거래하다 뭐 이러한 뜻이죠. 블록이라는 건 한 블록 두 블록 이렇게 어떤 뭉탱이 어떤 구역을 말하는 거죠. 그 뭉탱이로 떼가지고 딜을 거래를 했다 이러한 얘기죠. 자, 어떠한 회사가 블록딜을 했느냐?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인 텍마색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블록딜을 했다 이거죠. 물론 블록딜을 하려면은 좀 싸게 줘야 되겠죠. 싸게 줘야 그 사는 사람이 남는 게 있어야 그렇게 대량 구매를 한꺼번에 하니까요. 그래서 블록딜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죠. 고위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는데도 일주일 만에 악재를 맞았다. 이 셀트리온이 또 분식회계에 관련돼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그게 고의성이 없다. 그래서 벌금을 그 130억을 맞고 이제 뭐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말은 없던 것으로 하자 해서 이제 해결이 잘 됐다고 해요. 여기서 분식회계라는 말 뭐 다 아시겠지만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 분이라는 말이 분칠하다, 화장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 화장을 해가지고 회계 장부를 이쁘게 만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뭐 적자를 한 회사를 이렇게 교묘한 회계학적인 그런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흑자난 회사로 장부를 뭐 고친다든가 일반인들이 보면은 잘 알아챌 수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그 회계,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예를 들어 가지고 계열사의 물건을 먼저 내보내고 계열사의 물건을 보내고 실제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하고 나중에 뭐 장부 결산 끝난 다음에 다시 물건을 이제 반품을 받으면은 마찬가지가 되는 이러한 식의 편법도 쓰고 그러한 부분들이 옛날에는 좀 있었죠. 요즘은 이런 거를 못하게 자꾸 하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 분식회계 때문에 그 조사를 받고 그 이재용 부회장도 조사를 여러 차례 받고 뭐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고의성은 없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분식회계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 뉴스를 쭉 읽다 보니까 그 이러한 연구개발에 관련된 그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좀 자산성으로 처리를 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바이오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 워낙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과연 그 가치를 연구에 대한 가치를 뭐 비용으로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전문 회계 파트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그러한 테크니컬한 부분은 모르겠지만서도 민감한 부분이죠. 자,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미 블록들이 이루어졌으니까 편한 것이죠. 이제 블록들이 끝났으니까 이 블록들에 대한 위험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ESG 평가서 등급 동반 하락, 내부 통제 시 스텝 미흡. 이 얘기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명확하지가 않았다. 또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이러한 문제들요. 회계 정보 신뢰에 대한 확보, 내부 통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등급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앞서 셀트리온 그룹은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것에 대해 과징금 130억 원이 부과됐다. 이런 얘기고요. 또 감사인 지정 등이 제재도 이어졌다. 그런데 그 금융회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셀트리온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장기간에 걸쳐 매출이 부풀려지고 손실이 축소되는 등 부실한 회계처리 관행이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 고의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상장 폐지 이런 것은 없었던 일로 하고 과징금 130억 원 내고 끝내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해소가 된 것입니다. 블록딜 해소가 되고 이 분식회계 부분도 해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뉴스 보면은 셀트리온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삼성서 효능 동등성 입증. 셀트리온에 따르면 CTP6는 투약 후 유도 시험 기간 동안 오리지널 의약품 간 객관적
반응률 비교에서 동등성 입증을 위한 마진 구간을 만족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면이 동등성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시밀러를. 아바스틴이라는 약은 다국적 제약사 로슈라는 회사가 개발한 그 블록버스터 항암제라는 것이죠. 굉장히 잘 팔렸던 항암제라는 것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을 비롯한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교모세포종 등이 치료에 사용되며 지난해 기준 글로벌 매출이 약 4조 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아바스틴이란 약에 대한 그 바이오시밀러 약을 삼상에서 효능 동등성을 입증했다는 얘기는 개발에 성공했다. 그 얘기죠. 셀트리온 관계자는 대규모 글로벌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효능 동등성을 입증함은 물론 안정성에서 유사성을 확인한 만큼 각국 규제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허가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하며 각국이 허가를 획득하는 대로 고품질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조속한 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 좋은 뉴스입니다. 다 좋은 뉴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 한번 보죠.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1조 규모 캐나다 시장 진출. 또 자기면역 치료제라는 유플라이마라는 이러한 약도 이제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그 1조 시장에 진출한다. 역시 뭐 좋은 얘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후성 셀트리온 바이오신화 자존심 되찾을까. 자, 셀트리온과 기후성 부사장은 4년 넘게 이어온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서 벗어났다. 예. 자, 회계감리 결과 회계 부정이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라고 발표했다. 아까 나온 그러한 뉴스죠. 셀트리온은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안정적 성장과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항원검사 키트 수출 호조로 올해 견조한 실적을 자신했다. 이에 대해 차기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대폭 힘을 실어 미래 성장성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셀트리온은 연결 매출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8천억, 영업이익이 7,500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데도 주가는 저렇게 떨어지고 있으니 참 투자하신 분들은 참 환장할 일이죠. 셀트리온은 주요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은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자가면역 치료제인 램시마 시장도 확대 기대가 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램시마 54%, 트럭시마 34%, 허즈마 13% 등 주요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참 이렇게 54%, 34% 시장 점유율을 갖는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미국 시장에서 지난 4분기 기준 램시마 22.6%, 트럭시마 25%를 기록했다. 이 한국 회사가 이 외국, 영국, 미국 이런 데 가서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한 일이죠. 아주 칭찬해 줄 일이고 주가가 상승해야 정상인데 하락하는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속 항체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강화에도 나선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SC, 트럭시마, 허즈마, 유플라이마 등 시장에 선보인 5개의 바이오 의약품에 이어 추가로 6개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다. 이 중 최소 5개 제품에 대해 2023년까지 출시 지역을 확대하거나 신규 출시를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식으로 다 이제 좋은 뉴스들입니다. 좋은 뉴스들이니까 이 뉴스들이 잘못되지가 않았다면은 돈 받고 선전하려고 광고성 뉴스를 올린 게 아니라면은 셀트리온은 지금의 가격이 바닥권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소 한 10% 하락을 하더라도 별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올린 한화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들은 셀트리온의 단점이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많아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은 예전부터 한 7, 8년 전 8, 9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셀트리온을 많이 괴롭히는데
이렇게 공매도가 19%, 12% 이렇게 비중이 높다 보니까 또 이런 이 외국인들의 그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한꺼번에 뭐 거듭드리는 말씀이잖아.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3대3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또 기간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나눠서 매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길게 보면은 한 분기에 한 번씩 매수를 해도 좋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셀트리온을 500만 원어치 사고 싶은데 요즘 하락이 심하고 언젠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 회복세에 돌아서지 않으니까 이번 4월 달에 한 30% 샀다 그러면은 한 석 달 있다가 한 7월 달에 또 30%를 사고 연말에 가서 30%를 사고 이렇게, 왜냐하면 매수의 텀을 길게 둔다는 것은 그만큼 셀트리온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한다는 그러한 얘기죠. 첫 번째 매수를 했는데 두 번째 매수하기 전에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다. 쫓아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첫 번째 매수한 게 뭐 순식간에 한 달 만에 30-40% 상승을 했다. 그래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괜히 아쉽고 그때 몰빵을 했어야 되는데 왜 몰빵 못하고 30%만 들어갔을까?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 자금 70%로는 또 다른 좋은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과욕을 안 부리고 안정되게 운영을 하시면은 진짜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전체적인 계좌가 좋은 수익률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녹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